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기를 쓴 사마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마천은 한나라 전생긴 기원전 145년에 영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 사마담은 천문 역법과 학문을 연구하는 태사령이었다고 합니다. 태사공서 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인 태사공자서는 사마천 자신이 쓴 자서전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얘기에 따르면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후 관직으로 나가기 전 20살부터 긴 시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적을 탐방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간 양자강과 희화를 여행하고 회계산에 올라 오왕의 동굴 유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절강성과 고위산 등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뒤 운수, 상수 등의 강을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문수, 사수를 건넜습니다. 제나라와 노라의 도시에서 공부도 하고 공자의 위풍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뒤 파, 설, 평생에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양과철을 통과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35살이던 기원전 110년 한문이라는 한 왕실의 봉선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은 태사랑인 자신도 이 역사적 현장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산 아래서 대결한 명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마담은 실망한 나머지 몸이 급속도로 나빠져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부친이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황실과 조정의 석실 근거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사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태사공사를 집회하던 중 보병 5천여로 분전하다가 흉노적 8명에게 포위당해 항복한 장군 이릉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무대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런 이릉은 선전했지만 상황에 의친 모두의 목숨을 보전하고 항복한 것이라고 변호하였습니다. 폐지는 지금 이사장군 이광리가 돼야 했으나 이광리 누가 문제의 한무제의 애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릉에 대한 변호는 무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릉과는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단순히 견해를 피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사마천의 변호는 무제의 미움을 샀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궁행을 받음으로써 그는 몸에도 마음에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죄를 지어 받은 게 아니라 황제에게 억울함을 눈명으로 미움을 받아 궁행을 받은지라 가족들과 사람들이 동정을 샀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행운까지 늘었다 하지만 대신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도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위만세에서는 하루에도 장기 9번 뒤틀린다는 장애를 일이 구해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이후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보임 안서에 적고 싶다고 썼습니다. 예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해 고난 속에서도 남달리 뛰어난 일들을 이루는 인물들을 몇 세기가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지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문학은 감옥에 갇혀서 지역을 연구하였습니다. 공자는 권액을 당하고 나서 춤추를 썼습니다. 자금명은 두 너희 먼 뒤에 국어를 지어냈습니다. 손기를 2달을 자라내는 행동을 바꿔서 그 유명한 병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여시 춘추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여시 춘추는 저우리가 초기에 유비생을 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한미자는 진나라에 갇혔기에 세난 고문의 글을 썼습니다. 시경에 실린 300편도 대부분은 성인께서 분발해서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무제가 태어난 이유도 꽤나 어이없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출자는 이광리와 무제의 애첩이 부인이 오빠라는 편에 모두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이릉은 조선 3대가 무제와 고인 관계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광은 비장군으로서
불리면 손꼽히는 행정이었지만 무죄의 사죄를 받은 은총에게 힐문을 당하였습니다. 불운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 이감도 흉노를 도발하여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이청에게 따졌다가 사형돼서 각급행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설선불에 찔려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령이 그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대적 이광렬은 패배했는데 이령 압도적인 일체를 무릅쓰고 8일 동안 저항하다가 끝내 통화했습니다. 이런 일로 구형을 당하게 된 그런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총대장이었던 이광리 또한 나중에 흉노와 싸우려 출전하던 중 무죄 말년이 후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자체는 계속 이어나가서나 무리하게 형사들을 이끌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진압했으나 직후 형대에 참패한 후 흉노에 투항해버렸습니다. 사마천은 선물자로 만들어서까지 이광렬을 두둔했던 무죄는 하가 머리끝까지 올라 장안에 남아있던 그의 일족을 모두 몰살해버렸습니다. 통항은 이광렬은 호록과 선우의 사이가 되어 등등거리며 살았습니다. 오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호록고의 모친인 전대선우 전세우의 연지가 병에 걸리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통항에서 경령이 됐던 이율이 호록고에게 받던 총애를 이광렬에게 뺏기자 이감을 느낀 나머지 길을 서서 무당을 매수하였습니다. 무당은 유루가 함께 선우한테 이광렬을 제물로 바치면 모친이 병이 나을 거라고 고달질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한무제가 이 일을 후회했는지 당시 사마천을 비박하라 처벌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사마천은 불러 남자가 그까지 그 없는 게 뭐 대수냐 그런 걸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태사공서 자상 이후의 기록은 전무에서 알 수 없지만 한사 사마천 열전에 그 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을 당했으니 그 최후가 평안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말년이 영 좋지 않았던 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사에는 그 최후를 설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 서술된 보임 안서 편지가 끝나고 바로 다음 줄에서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다. 보임 안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거나 또 가난을 하다가 신기를 거슬러 두께 모지 말리나 소재 존재에 옥사했다는 주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통성 있는 황제가 내린 명령, 특히 누군가를 체험하라는 명령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이어져서 기록을 빼먹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한사 열전 수록 인물 중에서 사마천 딱 1명만 사망 원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무탈하게 생을 마쳤을 거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자택에서 조용히 사망하고 작은 규모로 장례를 치렀다면 역사에서 잊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추정에서는 저 고통을 그냥 노안이라든가 말려를 거슬 당한 피부에 병이 생겨 고생하다가 죽었다든가 하는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사공서에는 한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아무리 자신을 고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당대의 권력자이며 황제인 한무제를 사마천 자신이 비판했으나 근거는 부족합니다. 후세의 가필이라는 의혹을 받지만 사마천이 이런 게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마당에 황제를 요구한다고 해도 별 볼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판사판이로 나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가필이라는 물증도 없습니다. 한문학자 가운데서는 효무제 봉기 문체가 지나치게 타는 부분과 후대의 가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무제 전 황제인 한경제 봉기도 그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가 가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마천 이전의 역사라는 개념은 주로 여기라는 한자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개념을 둔 달력의 중심을 둔 생활 중심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 사후 역사는 단어가 탄생하였는데 이는 역사의 개념의 도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태사관 사마천의 역사를 기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마천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사마천은 분사령 이후 아직 여러 군데 여러 형태로 상당히 전전에 있던 자료들을 모으고 사기에 담았습니다. 프랑스 사마천 연구자 사반이라는 사람은 사마천이 종종 지방의 역사를 그대로 옮겼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컨대 사마천은 이 나라 연나라 대현 사건을 소설하면서 우리 군대, 우리 성, 우리 도읍 등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사마천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내려 노력했는가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열전 등을 쓰기 위해 수많은 책을 모으고 읽어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망실 위기에 놓인 역사들이 사기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사마천은 사기를 만들기 위해 사로의 저자는 물론 그의 문장 스타일, 생애, 나아가 저작 자체도 모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이 발췌돼서 실력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고대의 신기한 문장들이 후세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천재적인 학자 가의 과진론과 시이수도 발굴해 보존시켰습니다. 나아가 사마상녀의 이색적인 작품의 부와 구론이 맥나수에 몸을 던져 죽기 전 찍은 부, 한미자의 세난, 명의 편작의 의론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해서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사마천은 동시대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시황이 전국 각지에 남긴 5개의 각석을 비롯해 한나라의 황자들이 그 황자들에게 광단 영토를 줄 때의 수령건 항우의 의방시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중 해음의 열자는 한고적 유학을 도와 천하 통일을 역할을 한 한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신이 젊은 시절 간달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한 구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신은 한참 동안 건달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 네 글자가 심리적 갈등과 인내, 내면적 성장의 깊이가 함축된 문장입니다. 사마천의 기존 자료에 작으면서도 그것을 재구성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문학성이야말로 인간을 입체적이고 폭넓게 모살 수 있었던 열쇠입니다. 유방과의 삶에서 비행하기 자기는 항우며 진시황을 암살하다가 실패한 형과 자신을 알아준 주군의 복수를 위해 칼을 뽑아든 예양 등은 그런 사마천의 극대에서 피와 살을 얻어 입체적인 캐릭터로 살아났습니다.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감성과 깊이 현대 치밀한 설정과 구성, 롤러스코스터를 타는 듯 자유자재로 상승과 하강을 그리는 변화무쌍한 문장이 바로 사기입니다. 이 때문에 사마천이 백이열전에서 불행한 삶을 산 의인과 천수를 누린 악인을 대비시키는 말은 살인 강도직과 인력을 먹는 짓만 일삼은 천인공노의 악당 도척은 천벌은커녕 잘 먹고 잘 살며 명을 다했다. 이에 비해 어려운 형제 백이야숙자는 생선 깊은 곳에 풀만 떠먹고 결국 굶어 죽었다. 강렬한 문장으로 몹시 헛걸리는구나. 천달을 오는가 그런 거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사마천이 사기를 쓴 동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